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은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죠. 퇴마록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스토리, 장단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심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 다음에 한 줄평 그 점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스포일러가 조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줄거리부터 소개해드리면 이 퇴마록이라는 작품 안에는 해독밀교라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독밀교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예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서에는 145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적혀 있죠. 근데 요번 딱 이 영화의 시점이 145대입니다. 그래서 145대 교주인 서교주는 하도 주변에서 막 네 대에 망할 거야, 해독밀교는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를 겁나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좀 더 힘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선을 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산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인간까지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해독밀교의 호법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서교주를 막자라는 식의 이제 단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서교주의 작전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의 양아들인, 서교주의 양아들인 준우라는 아이를 인간 제물로 바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준우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뭐 이제 축구로 치면은 메시급의 재능을 가진 그런 아이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막 해독밀교의 호법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모든 기술을 그 아이에게 전수해 주면서 되게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밀교의 미래 그 자체인데 그 미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교주를 자신들이 막는 사이에 준우를 보호해줄 어떤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구마의식을 행하던 박신부라는 인물입니다. 박신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약간 아픔이 있어요. 의사 시절이 있었는데 악귀에 씌인 아이를 구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구마사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해독밀교의 장호법이라는 사람과 박신부가 과거에 인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을 찬스로 장호법이 박신부를 데리러 간 거죠. 준우를 보호해달라는 목적 하에.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손님이 해독밀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현암이에요. 현암은 동생을 물귀신에게 잃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퇴마 수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의 몸은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공이 쌓이질 않고 그게 이제 다 빠져나가는, 혈이 꼬여버린 그런 몸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데 몹을 죽여도 경험치가 쌓이지 않는 뭐 그런 몸인 거예요. 그리고 수련을 하면 할수록 그 내공 때문에 주화 인마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몸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한 번 또 이제 그 주화인마에 빠져 뒤질 뻔했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의 기연으로 현암을 살려주면서 야, 네 몸을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잉. 해독밀교의 장호법을 찾아가면 네 몸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 해독밀교의 현암이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찾아간 날이 아까 말한 서교주가 준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 날, 그날이기 때문에 준우, 박신부, 현암 이 세 명의 운명이 이 해독밀교 안에서 맞닥뜨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불러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퇴마록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를 보시면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자 아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은 승희입니다. 원작에서는 이 챕터에 아예 등장은 안 하는데 이번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 친구를 빼면 좀 섭섭하잖아요. 각색을 해서 박신부가 악마와 대립할 때 도움을 줬다라는 식으로 과거에 약간의 인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쿠키 영상에서 이 친구가 다음 편에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발판을 마련하는 그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마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단점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현 주소죠. 정말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정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입니다.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뛰어난 작화, 액션들이
눈에 띄고요. 물론 뭐 이제 중간중간에 2D 라이브, 버튜버나 아니면 이제 니케 같은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의 작화도 조금 등장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정말 과거 장면이나 좀 힘을 빼는 장면에 나왔고 힘을 줘야 될 액션 장면이나 이런 데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꼭 두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애니메이션 퀄리티였어요. 물론 뭐 주술회전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작화 스타일이나 추구하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 문법에 좀 더 익숙하신 분들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넷플릭스 아케인이나 좀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이 퇴마록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런 포인트에서 꽤 재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컬트 호러 장르답게 점프스케어 장면도 꽤 많이 나와서 저는 쫄보라서 이제 그런 장면이 조금 싫었지만 그래도 이런 장면이 좀 나와줘야지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할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스토리 각색 그리고 캐릭터였는데 물론 이게 다 안 좋다는 아니에요. 박신부는 정말 좋았어요. 박신부는 초반에 뭐 그 아스타로트라는 되게 악마와 강적과 싸우면서 또 막 그 기도하는 모습 이런 덩치와 막 중후한 목소리에 비해서 과거는 또 슬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2차 창작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 갯모의 요소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뭐 준우나 승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원작에서도 초반보다는 후반에 활약을 더 많이 하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 현암이라는 캐릭터였는데 과거사 자체가 너무 정보가 단편적이다 보니까 박신부 다음으로 분량이 많았으나 과거사가 충분히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가에는 의문부호가 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사는 좀 더 줄이고 원작에 있었던 해동밀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야차들과 싸우는 게 있거든요. 그 장면들을 차라리 저 넣어가지고 액션 비중을 높여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OTT용으로 나오려다가 극장판으로 선회하면서 좀 덜 가다듬어진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최근에 이제 모 프로그램의 모 평론가님이 이 퇴마록을 보고 성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발언들이 세가지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확 불탄 적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들을 조금 복기해 보면서 이 성우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성우들이 영화 배우들에 비해 리얼한 연기가 조금 떨어진다. 저는 일단 여기에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은 리얼한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기회가 적다. 그리고 장르가 다르기 때문이다로 조금 고쳐 말하고 싶거든요. 성우라는 직업이 뭐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 성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뉘는 것 뿐이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성부터 연기하는 방식이나 그걸 관객들에게 전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장르에 특화된 스타일이란 게 있는 거란 말이죠. 특히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애니메이션 자체가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더 톤이 업되어 있는 과장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 연기들에서 호흡도 좀 다르고 그런 스타일의 차이인 거지 또 장르를 바꿨을 때 그분들이 그런 걸 아예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우 출신 배우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장광님만 해도 보면서 이 사람은 성우 연기하는데 뭐 이 사람은 애니메이션적인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극 연기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표현법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런 애니메이션 연기에 있어서도 되게 차이가 많거든요. 뭐냐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배우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케이스는 미국은 애니메이션을 자기네들이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우를 캐스팅해도 그 배우에 맞춰서 캐릭터를 만든단 말이에요. 미리 녹음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연기, 그 캐릭터가 좀 찰떡같이 붙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입해 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성우분들이 연기를 또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좀 자율 연기에 대한 폭이 좁은 거죠. 그 안에서 오히려 저는 자기 개성을 표현하고 있는 성우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역으로 연예인 더빙을 생각해 봤을 때 연예인 더빙에 대해서 되게 성우 팬들은 그리고 애니메이션 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시장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은 사실 배우들이 후시 녹음을 되게 많이 해요. 영화를 찍어도 영화 찍고 나서 그걸 자기가 다시 더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후시 녹음보다는 현장 녹음을 좀 중시하다 보니까 배우들은 성우적인 연기를 할 기회가 좀 적다고 보시면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더빙에 들어갔을 때 그런 성우분들이 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곧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뮤지컬에 투입이 됐는데 정극 연기와 같은 톤을 하다 보니까 다른 뮤지컬 배우들에 비해서 전달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연예인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더빙했을 때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전문 성우가 애니메이션을 더빙했을 때에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만들어진 거에 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제 좀 자율 연기나 뭐 좀 더 리얼한 연기나 이런 것들을 녹여내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애초에 그 디렉터가 뭐 성우든 배우든 자기 캐릭터의 목소리에 딱 맞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을, 그 연기자를 캐스팅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자, 현재 퇴마록의 손익분기점이 100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재 30만을 달리고 있고,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이 작품을 봐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관객분들은 사실 뭐 이 작품을 보거나 안 보거나 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브컬처, 특히 애니메이션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그걸 이렇게 저처럼 떠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 무조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퇴마록조차 보지 않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현실, 우리나라 서브컬처의 현 주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크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황무지에서 발견한 작은 샘물처럼 소중해. 크크.